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사인님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가족? 재산? 자기 자신? 사람에겐 그 무엇보다도 튼튼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답니다. 저자인 비맥 H 머시는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낸 의사입니다. 국가 주치의로서 예방이 가능한 질병, 지방보건, 의료 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으로서의 외로움을, 그리고 2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연결된 사회를 제시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려면 튼튼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아마 한두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거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 줄리엔 홀트룬스타트의 연구 결과인데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기 사망률이 무려 50%나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에 영국 일반인들 75%가량이 하루 내방자 중 적어도 1명에서 5명가량은 외로움이 원인이 된 환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운 사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성인 중 3명 중 1명이,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4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유사점이 있는 일본에서도 사회적인 은둔자,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100만 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외로움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영국에는 외로움부가, 아랍에미레이트는 행복부를 신설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력들은 외로움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아서일 겁니다. 외롭다는 건 인기가 없다는 것과 동일시돼서 수치스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문화에 따라서는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아야 강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거 인간의 관계 본능에 연결된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수치스러워하거나 감추려 할 필요 없습니다. 원시시대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 친밀함과 현대적인 생활의 자립, 이 두 개념 사이에서 뇌가 느끼는 괴리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적, 상대적, 집단적인 세 차원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신뢰할 사람과 지지하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필요하고 목적의식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을 원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 어딘가가 허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대개의 사람들이 혼자 있거나 혼자서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간이 24시간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로움이 질병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해지는 건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SNS 플랫폼에 매 순간 개인의 의지로 조절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연결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아마 식사하거나 대화 중에 스마트폰 하느라 상대에게 신경 쓰지 않는 현상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를 퍼빙이라고 합니다. 폰과 냉대무시를 뜻하는 용어의 합성어죠. 2015년에 미국에서 한 조사에 가면 응답자의 46%가 퍼빙을 이미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관계가 서로 나빠졌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우, 너무 일상화돼서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입만 아프지. 맞습니다. 퍼빙은 확실히 관계를 외롭게 만듭니다. SNS는 우리에게 절대로 혼자 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혼자 있다는 건 약간 이상한 거야. 라는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또 좋아요와 자존감이 혼동되는 순간 꾸미는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재밌어서 한두 번 내가 아닌 자신을 연출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쏙 빠지고 보여주려고만 하는 가짜 자신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선호하는 것 우선으로 연결시켜주는 SNS 알고리즘은 종종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특히 정치 성향이나 목적 집단에서 많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끼리끼리 집단은 내 신념은 사랑을 바탕으로 했지만 상대의 신념은 증오를 기반으로 한 거야 라는 식의 동기규인 불균형을 이뤄서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저자인 머시 박사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람직하게 연결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한 척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감정을 공유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가 되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인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결점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 스스로를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겹고 선하게 대하는 게 친절이죠.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낯선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강력한 관계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죠. 사람은 본디 함께 할 때 신이 나고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조정에서조차 혼자 노젓기를 할 때보다 동시에 같이 노를 저으면 엔돌핀이 100% 증가한다고 하죠. 스스로와 잘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 아주 쉽고 간단한 두 가지만 잘해도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에 위축돼서 자신을 고립시키지도 않고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이죠. 아무래도 이 영상 찍고 제가 함께 버스를 타주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 넣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